에릭다이어라는 공격수에게 수비 왜 안 해? 뛰어라고 소리 지르며 괴롭히던 전 토트넘 주장이자 골키퍼인 위고 요리스가 LAFC에서 만나는 장면이 화제입니다.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긴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소니와 나는 사실 가까운 사이다 라며 해명하긴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묘한 분위기가 흐르는 게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토트넘에서 뛰던 시절과 이 둘의 사이, 뭐랄까요? 신분의 차이가 확실해진 지금 요리스는 일단 한 발 물러나서 꼬리를 내린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소니를 완전 신뢰하는 인물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자신이 떠나면서 자신은 당시 새로운 감독인 포스테코글루에게 후임 주장으로 에릭 다이어라는 천하의 몹쓸 동료를 지명하고 갔거든요. 당연히 다이어도 이를 기대하며 주장이 될 것을 기대하다가 소니가 주장이 되자 불만을 제기하고 결국 쫓겨나듯 팀을 나갔던 기억이 생생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옛날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트넘 모습을 보니 정말 소일은 외양간이 따로 없기도 한데요. 잘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여러모로 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토트넘은 지난 시즌 내내 지속적으로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데요. 어찌저찌 유로파리그 우승컵을 들기도 했고 감독도 바뀌었지만 기본적으로 선수들이 그대로이니 경기력은 여전히 형편없죠. 손흥민의 득점 포인트로 팀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이상의 골을 내주며 처참히 패배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으며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하는 수비, 중간에 포기하고 뛰지 않은 공격진의 정신 상태와 실력 부족이 여전한 건데요. 이런 선수들을 냅두고 소니에게 뛰어 좀 정신 차리고 라며 소리 지른 요리스에 소니마저 화났을 만도 하죠. 실제로 소니는 당시에요. 왜 나를 존중하지 않아? 나는 널 존중하잖아 라며 소리치기도 했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놀랍지만 당시에 손 선수가 이런 말을 했다는 점은 온 영국 언론을 흔들었습니다. 유교보이 손흥민이 저런 말을 감히 했다는 것 자체가 뉴스 토픽감이었던 건데요. 어쩌면 몇몇 분들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왕년의 스타이자 소니의 동료였던 요리스에 대해 험하게 평가하는지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리스는 좋게 볼래야 보기 어려운 동료였습니다. 잉글랜드 황태자 케인, 조부모부터 부모까지 잉글랜드와 구라파 축구계에서 한 자리씩 하던 임원 출신인 다이어와 함께 편을 맺어 소니를 비롯한 다른 선수단을 휘어쥐고 통제하던 악덕 3인방 중 한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언론은 다시금 이때의 악연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요리스가 바짝 긴장하며 경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평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긴장 좀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니가 LAFC에서 요리스와 재회한 뒤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말말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사실 요리스는 토트넘에서 11년간 선방하는 모습만 보여줘 든든하다는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인성은 소위 말해서 개차반이라는 평이 많은 인물이긴 했습니다. 우선 손흥민은 공격수인데도 수비 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2차례나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과거 음주운전을 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했고 프랑스 대표팀에서도 벤제마 왕따 주동자라는 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의 커리어로는 뛰어난 골키퍼임은 틀림없었지만 팀을 이끄는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이 부족했고 이는 소니와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축구하는데 무슨 인성이 중요하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팀 스포츠인 축구에서 인성은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건강한 선수들이 오래 존경받으며 뛰고 있는 건 두말할 것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소니는 늘 손해봤습니다. 소니는 늘 말 잘 듣고 착한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발도 빠르고 결정력도 좋으니 감독과 동료 선수들은 늘 그를 좋아했죠. 하지만 경기장에서 이런 모습을 슬금슬금 이용하는 얌체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인 요리스는 늘 손흥민 선수에게 짜증내고 시비 걸곤 했는데 콘테 감독은 이런 모습을 알면서도 그것이 팀을 위한 일이라며 자위했던 것 같은데요. 언젠가 한 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끊임없이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주문하며 언쟁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카메라가 다 비추고 관중들이 보는데도 마구 달려들어 소리 지르고 치면서 난투극을 시작한 건데요. 결국 피하는 소니를 쫓아 라커룸까지 따라 들어왔고 무리뉴 감독의 중재로 갈등이 임시 봉합되기도 했던 사건은 오랫동안 이야기되고 있죠. 하지만 요리스는 뜬금없이 진행했던 소니 입단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사실 나는 소니랑 친하다라고 말합니다. 소니가 기자회견에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고 농담한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2020년에 있었던 사건도 알고 있다. 하지만 나는 그 영상이 주는 장면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편견을 좋아하지 않는다. 맥락을 제거하고 그 순간만 보면 누구든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 결과에 대한 압박과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났을 뿐이며 조금 선을 넘기도 했지만 바로 정리했다. 그날도 경기가 끝나자마자 모든 것이 해결됐다라며 변명한 건데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남자들은 또 특히 운동선수들은 이렇게 싸워가며 친해지고 경기할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의심도 반복되면 확신이 되듯 손흥민을 손 아랫사람으로 보고 계속해서 욕하고 윽박지른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요리스는 가끔은 나도 감정을 100% 통제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종 손흥민의 성격과 기질을 까먹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다. 소니는 분명히 강한 성격을 가진 선수다라며 슬며시 소니를 까내리는 말도 하죠. 너희 팬들 소니 무조건 덮어놓고 응원하지만 소니도 성격 좋지만은 않아 라며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이제는 한솥밥을 먹으며 다시금 같이 뛰는 동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니는 분명 잘 적응할 겁니다. 이미 요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LA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하기도 했고요. MLS의 시스템과 LAFC의 팀, 감독에도 잘 적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감독도 소니가 레버쿠젠에서 뛰던 당시 분데스리가 하노버에서 감독직을 역임하던 인물이어서 공감대도 있으며 당연히 언어 장벽도 없으니까요. 이뿐인가요? 손흥민 선수는 그 존재가 전설일 정도로 실력도 존재감도 엄청난 선수입니다. 이런 청년이 한국 선수라는 게 또 이런 선수가 시도 때도 없이 항상 한국인이라서 자랑스럽다는 말을 외칠 정도로 애국심이 가득하다는 것도 자랑스럽고 감사한데요. 자연히 동료 선수들도 손흥민이 잘 뛸 때나 부진할 때나 믿고 따르고 심지어는 존경한다고도 하죠. LA와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 리그에 불러일으킨 파장도 벌써부터 엄청납니다. 소니의 첫 홈경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31일 샌디에고전 티켓값은 이미 10배 가까이 폭등했는데요. 공식 티켓과 리셀 판매를 모두 중개하는 사이트 티켓마스터에 따르면 이날 경기의 최저가는 약 $200입니다. LAFC의 극성 팬들만 모인다는 골대 뒤편 3,252구역의 입석 티켓조차 과거 21에서 $25였던 것에 비해 대폭 상승했을 정도인데요. 중앙 하단에 앉아 손흥민의 지근거리에서 볼 수 있는 구역 좌석은 무려 $500까지 넘기며 프리미엄 티켓으로 변모하기도 했죠. 실제로 팬 커뮤니티에 따르면 소니 이적 소식 이후 리셀 시장 가격은 최소 50% 이상 급등했다고 하고요. 이뿐인가요? 손흥민 선수가 불러일으킨 열기는 유니폼 판매에서도 확인됩니다. 소니의 이름과 등번호가 새겨진 공식 유니폼은 MLS 공식 유니폼 사이트에서 $194.99의 스페셜 이벤트 상품으로 등록돼 있는데요. 주문이 폭증하며 배송도 지연됐고 일부 제품은 9월 중순 이후에나 배송될 예정이란 안내가 붙어있죠. LAFC는 물론이고 MLS 전체가 소니 열풍에 빠진 모습인데요.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스는 잽도 안 되는 인물이 됐죠. 이처럼 모든 판은 다 깔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팬들은 손흥민이 좀 욕심을 내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맞는 옷을 입고 뛰길 바랄 뿐입니다. 토트넘에서의 마지막처럼 손흥민을 페널티 지역보다 중원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수비에 가담하도록 주문하는 전술은 손흥민의 반짝반짝 빛나는 지금의 전성기 시절을 강제로 잠재우는 악수라는 것이 확실한 상황 속에서 손이라는 전투기는 더 이상 수송기가 되어선 안 될 겁니다. 최전방에서 계속 상대의 허를 찌르는 스트라이커가 될 것이며 감독 또한 소니는 중앙에서 이른바 손톱으로 뛸 가능성이 높다고도 말했고요. 도란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을 폐쇄하다시피 비자 발급을 어렵게 올려놨지만 소니에게만큼은 초특급으로 비자를 발급해준 것도 이런 잘 깔린 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질투의 화신 요리스가 손흥민을 은근히 따돌리는 텃세를 부릴 수도 있고요. 경기 한 번을 치르기 위해 6시간, 8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적응해야 하는 힘듦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소니는 분명 지혜롭게 잘 적응해 팀에 빠르게 녹아들 겁니다. 원하는 게 분명한 만큼 영국에 갓 도착했던 소년이 아니라 원숙한 레전드의 자세를 갖추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만큼 잘 해낼 겁니다. 새 팀, 새 나라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행복 축구하는 손흥민 선수를 보길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